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된 루틴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요. 좀 반복 차원을 말씀드리면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1일 1패를 잘 해야 된다. 한 개 넣으면 한 개를 빼는 거. 이래야지 어느 정도 유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유지도 될 것이고 일정하게 그런 습관이 형성되면 정리하는데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습관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할 때 너무 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보다는 한 15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 한 1%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음악 3곡 정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내고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한 개 사올 때 한 개 버리는 것이 좋다.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걸 해야 되냐? 네. 자, 뭐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 경험했던 분 있으세요? 아니,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선생님, 15분 정리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이제 반드시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 일의 패턴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거는 상관없는 거죠. 언제든 내가 편할 때 15분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루틴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루틴이 뭐 딱 아침 루틴, 점심 루틴 이거보다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뭐 직장에 다니시는데 어떻게 아침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뭐 이렇게 한 10시 되면은 막 피곤해가지고 힘든 분들에게는 어쩌면 낮 시간, 오히려 아침 시간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시간을 국한시키기보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상황에 고려해서 해야 된다. 자, 이 3가지 규칙을 실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름 정리를 좀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건 실제 하는 방법이죠. 그냥 뭐 한 개 사면 한 개 버리기,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뭐 아침에 딱 15분, 점심에 15분 정도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정리하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규칙을 하나씩 만드셔서 자, 이 3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3가지 중에 1인 1아웃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전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안 했습니다. 그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듣고 싶었는데.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1인 1아웃인데 뭐 한 명이 아니라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라.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못 샀어요 오늘. 그러면 그 기분 좋은 상태, 이 감정의 상태에서는 버릴 물건을 추릴 때, 구분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어떤 이제 이 흐름 때문인데요. 실제 이걸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가족 중에 특히 뭐 남편분 못 버려요, 남편이 절대 안 버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제안했더니 그게 먹히더라. 그때는 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없겠지만 일단 물건을 살 때, 기분 좋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병폐가 좀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요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내, 높으신 분이 좀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자기 옷을 사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제 신발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저는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기 옷 살 때마다 내게 없어지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게 가방을 사면 신발 버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를 사면 같은 종류의 거를 하나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걸 버리는 게 낫죠. 자기 걸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걸 버려야죠. 여보 들었지? 네 거 버리래.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족들을 너무 정리를 이렇게 좀 강요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개인 거부터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방송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니까 제대로 된 기술. 그 기술 중에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수납이라는 기술인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핸디존 사수, 원터치, 총량 규제, 동선, 수납도구 활용, 라벨링. 이게 막 영어도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 그렇지만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핸디존. 물건을 사용할 땐 내 손을 뻗으면
사용되는 물건 중에 좀 자주 쓰는 물건, 반복적으로 쓰는 물건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인데 어딜 막 열어야 되고 막 수그려야 되고 막 어디 올라가야 되고 요거 핸디존이 아니라는 거죠. 원터치는 한 번에 꺼내야 되는데 한 번에 여기 저기 뜯고 막 이게 무슨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세 번째 총량 규제 물건이 100% 130%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뭘 넣기도 힘들 것이고 일단 뭔가 보기에도 좋지 않겠죠. 동선은 우리 이동 경로 같은 걸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 수납도구는 물건을 그냥 아무데나 두기보다는 어디에 담겨져 있으면 훨씬 더 보기, 꺼내기, 사용하기 쉽다. 라벨링은 보통 이제 이렇게 명찰 같은 거 붙이듯이 이건 뭔지, 이거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뭐 명칭이나 사용 기한 같은 걸 적어두면 좋다. 뭐 헷갈린 거 없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그 동선이 가장 가까운 곳에 동선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가 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이 동선이 제대로 돼 있다는 게 수납으로 의미하면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 내가 아는 곳에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공간에 따라서 동선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동선이 제일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저는 사실 뭐 이제 가위나 문방구 이런 용품들은 이제 거실에 놨었거든요. 네. 근데 부엌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가위가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위를 아무리 부엌에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실까지 가서 다시 가위를 갖고 왔거든요. 네. 문방구 가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그 모든 가위랑 가위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집에서 가장 동선의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뭐 굉장히 집이라는 공간에는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예. 거실, 아이방, 뭐 서재방, 뭐 침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손꼽히는 공간 중에 1등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빨리 먹어야 되니까 네네. 뭐 이렇게 뭐 3분이면 끓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주방의 동선이 문제 있는 집은요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냄비를 어디선가 꺼내와야 되고 라면을 찾아야 되고 또 라면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뭐 파도 넣고 싶고 계란도 또 김치도 꺼내야 되고 젓가락 또 덜어먹는 접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내가 딱 라면 끓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열어서 냄비를 꺼내고 라면도 바로 근처에 있고 덜어먹는 그릇도 위에 있고 핸디존 젓가락도 안에. 옆에 있고 핸디존 아유 교육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걸 보더니 왜 엄마가 주방에 가면 춤을 추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게 바로 동선의 문제입니다. 식사를 준비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거리고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보면 이 동선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원룸이 편하겠네요, 원룸. 원룸 살면은 뭐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시켜 드세요. 뭘 시켜 드시라고 그냥. 그게 나을까요? 동선 필요 없죠. 그 왔다 갔다 동선 필요 없죠. 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가족들이 실천하기 좀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수납이 잘 돼 있는 예가 있을 텐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학용품 굉장히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요. 뒤섞이기 쉽지만 어떤 활동에 따라서 수납 바구니에 담고 또 라벨링 이름표를 붙여 놓으니까 이거 뭐구나, 이건 미술용품, 이거는 뭐 만들기 할 때 많이 쓰는 용품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섞이기 쉬운 것들은 이런 지퍼백 같은 수납도구 보통 주방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전선유나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물건들에는 이 지퍼백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또 라벨까지 붙여놓을 수 있겠죠. 아이들이 뭐 옷을 스스로 못 찾으니까 자꾸 부모님이 개입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은 아이들 옷장 아이들의 어떤 이제 이렇게 옷을 꺼낼 수 있는 작은 그런 옷장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 놨더니 그냥 한 4, 5살 정도만 돼도
아이들 스스로가 옷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포개져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로 수납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세워서 수납했더니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딱 봐도 어떤 옷인지 알죠. 네. 뭐 모양, 색상 이렇게 구분될 수 있으니까 정리가 잘 된 옷장과 네. 정리가 좀 필요한 옷장 정리 전후 사진인데 이야. 자 전과 후에 네.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저 옷걸이 쪽에 옷이 없네요. 네, 옷걸이 쪽에 이 옷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런 수납 박스 같은 박스. 게. 박스가 네. 생겼어. 맞네. 수납 함이 사용되죠. 네. 아까 저는 수납 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뭔가 구분을 해야 되는 양말, 뭐 속옷이나 네. 또 계절 옷들, 그다음에 뭔가 많이 좀 넣어야 되는데 그냥 우겨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수납 바구니를 사용했더니 틈새 공간도 물건을 둘 수 있고 아 이건 겨울옷이구나 쓱 빼서 바로 꺼내서 입을 수도 있고 네.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납 도구의 효과입니다. 근데 정리 전이 제 방보단 나아요, 그래도. 네. 예. 네. 자, 그럼 정리를 실천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정말 많은 집들을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정말 그냥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안 된 집과 정리가 잘 된 집, 그리고 정리가 잘 된 집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만 적용해도 정말 영화 같은 뭔가 막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목적. 목적. 네, 여기 Purpose. 온 이유가 뭐야? 넌 어떤 삶의 뭐 이유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살아? 네. 뭐 밥을 왜 먹었어? 네. 이런 건 다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리에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 같이. 네. 뭐 한 가치, 두 가치 이런 가치가 아니라 네. 이게 뭔가 좀 가치가 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네. 것처럼 이 가치, 이 두 단어가 각각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을 때 정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 얻어야 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요거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니 이게 정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 네. 다녀갔던 집의 사진을 보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보통 가정집에서 네. 이런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네.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이방이라고 하는 방은 제일 작은 방 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에 막 침대도 책상도 또 옷장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집이 좀 방이 네. 좀 작아 보이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거실을 네. 서재로 만든 것이죠. 거실을. 근데 요즘 어머님들 이렇게 하려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뭐였냐면 혼수를 버려야 했어요. 예? 혼술요? TV, TV. 소파, 어떻게요? 고급 뭐 진열장. 맞아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아이가 중요하고 공부가. 아이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책장도 사고 또 큰 테이블도 사서 네. 뭔가 막 근사한 서재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자 근사한 서재라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원하는 결과물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사함은 사라지고 네 이게 뭐죠? 네, 뭔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죠. 네. 자,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 혼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공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서재라는 공간을 만든 이유는 뭐였죠? 아이들이 네.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딴짓하지 않고 제대로 시간 내에 끝내고 그쵸. 성적은 또 오르고 향상되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부모님 마음 되게 편하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집에 갔더니 서재에 책장에 뭐 보드게임, 부모님의 오래된 책들, 여러 가지가. 실제 보지도 않고 옛날 거, 옛날에 막 읽었던 아이들 책들, 유치원 때 물건들, 곳곳에 다 있어요. 정말 여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 없을 만큼의 물건이
빼곡히 있는데 네. 제가 가장 주의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이 방에서 선생님 방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 와, 하고 싶네. 이야. 여기서 뭐 같은 집 구분해야 될 건 도서관이나 서점처럼 책을 분야별로 꽂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저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목적을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고려했던 건 뭐냐면 서재 공간을 만든 의도, 목적이 아닌 물건, 해당되지 않는 뭐 아까 뭐 보드게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아이가 읽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책들을 다 이 공간 내에서 뺀 겁니다. 다른 방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네. 버리기도 했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했어요. 예. 첫 번째 고려했던 것은 바로 목적이라는 목적이다. 겁니다. 자, 두 번째 짐입니다. 야, 네. 뭐 여기도 이제 책장이 있죠. 무난하죠? 네, 그냥 뭐 교땡 문구는 아니지만 그냥 책이 많은 집입니다. 왠지 이 집의 책장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자기 개발이나 교육이나 한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게 굉장히 높이 보입니까? 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책을 산 이유가 뭐죠? 보려고. 네. 그럼 지식을 책을 쌓기 통해서 위해서. 책을 읽으면 얻어지는 건 뭐죠? 지식. 지식, 네. 그냥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네. 교양도 이게 생기고요. 얻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책이라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00원 주고 책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 책의 가치는 10,000원일까요? 아유, 아니죠. 훨씬 많죠. 아니죠. 네. 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으로 네.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쵸.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이 10,000원짜리라고 맞아요. 이게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개발 그런데 그런 말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책을 100권을 산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네. 그러면 100만 원어치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닐 아니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존재함으로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이라는 거는 존재한다고 나오지 않죠. 그쵸. 실제 뭐가 중요하죠? 읽어야죠. 읽어야 읽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삶에 반영해야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사놓고 마치 인테리어 장식처럼 두기만 하고 한 번 들어가면 네. 절대 나오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제가 정리했던 책 중에 여기서 가장 많은 양의 책이 뭐였냐면 20년 전 대학 때 네. 공부했던 전공서적을 버린 겁니다. 성인 자, 잡지 뭐 이런 겁니까? 전공서적이 성인 잡지면 전공서적? 네. 어떤 걸 전공하시는 저희는 그런 거 많이 전공을 많이 봤거든. 많이 봤잖아요. 예, 많이 봤어요. 예. 뭔가 예, 인생을 막 돌아보는 시간 얘기인데. 네, 죄송합니다. 자, 아까 네. 비포 사진, 네. 비포? 그다음에 애프터 사진. 네. 깔끔하네. 뭐가 달라졌죠? 그냥 맨 위에 있는 여백이 한 좀 칸이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 거기 있던 책이 20년 전 전공서적입니다. 오. 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네. 굉장히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등록금을 버느라 네. 그다음에 공부도 막 치열하게 했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졸업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그때 시절의 추억 같은 건 뭐죠? 그냥 추억이. 그냥 추억이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때 책들을 보면은 내가 그때 막 옛날에 막 이런 뭐 그냥 파이팅 같은 거 생기면 네. 좋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책 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그때 그냥 고생했지. 네. 막 힘들었지. 지금 삶에 에너지를 주거나 뭔가 긍정적인 삶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이 책에는 없었던 없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내가 역사를 전공해서 지금 역사학자로 일한다면은 그 네. 책은 네. 가치 있는 책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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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장 내 전구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네. 그 전공서적이 필요 아무런 없네.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책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치는 네. 그 기준으로 네. 물건에 둘지 물건을 뺄지 요 결정하는 것이다. 뺄지. 네, 좀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 뭐 장황한 설명보다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단어적인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어려운 표현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네. 지금 이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에는 온풍기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제가 산 마이크, 뭐 음향 같은 거, 또 이제 저를 촬영하고 있는 다양한 카메라들. 자, 이게 바로 이곳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빡빡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자잘하게 이야기해도 제 목소리가 어딘가에 녹음되고 제가 요 앞에 가지 않아도 저 카메라가 저를 잘 비추고 있는 그런 시스템. 정리도 시스템이 있다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규칙.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제식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사전적인 개념 이런 거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규칙. 굉장히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겁니다. 아까도 뭐 규칙이 있다. 두 번째는 도구. 오늘 좀 많이 나왔죠. 도구. 도구. 자, 규칙 도구. 규칙 도구. 규칙 도구. 이게 뭘까요? 내가 루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맨날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럼 그런 규칙들, 밥을 해야 되는 어떤 규칙들과 그 밥을 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한다. 이런 그렇게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유일하게 뭐 잘 살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나만의 정리 규칙이 있다. 난 이걸로 정리한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5년 정도를 보고 5년 동안 쓰지 않은 거는 무조건 버린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 언제가 그럼 5년 차례는? 그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뭐 옷을 정리할 때도 이거 맞아 5년 전에 유행 사서 지났으니까. 한 번도 안 입었어. 뭐 이럴 때 5년 굉장히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번 입었어. 그럼 또 다시 5년 갑니까? 그것은? 다시 5년 가야죠. 그럼 킵? 킵이군요. 아니 근데 옷이라는 게 좀 미진 아나운서 좀 애매한 게 옷이라는 게 이게 복고풍이 또 주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년 정도 안 입다가 한 번 입으면 또 킵.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버리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지금 이제 복층 오피스텔을 사는데요. 2층부터 치워야 돼요. 저만의 규칙은. 왜냐면은 1층을 치우고 2층을 치우면 2층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또 1층에 가니까 또 치워야 되니까. 우와, 대박. 일을 두 번 해야 돼서 항상 2층부터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2층에서도 막 그냥 좀 힘든 거 1층으로 막 다 던져요. 다 던지고 한 번에 1층을 싹 정리하는. 실제 청소할 때도 청소의 규칙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야 되는데 이 청소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부터 털거나 닦아요. 또 먼지가 정리도 쌓여 마찬가지인 것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복층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지금까지는 다 정리 못 하시는 분들만이 앉아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만의 기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술이 바로 규칙이었죠. 자, 그런데 규칙과 이 도구가 같이 결합되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 맞아요. 우리 애들 가면 신발을 자기에 넣어서 신발장에 자기 신발 딱 넣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와서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거 보고 이게 뭐야 갑자기 얘가 맞아요. 다니길 잘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 보셨어요?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자, 이 안에 규칙이 있죠. 가지런히. 대상은 신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건 뭘까요? 같이 짝을 맞춰서 11자로 딱 예쁘게 두는 거. 11자 짝 맞춰서 자기 신발 어쨌든 짝을 놔두고 자기 그 신발장에다가 넣는. 자, 요거 아닐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게 신발장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상태인데 유심히 보면요, 막 애들이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짝이 좀 바뀐. 이거 안 가지런한 건가요? 아니죠. 끼리끼리 있고.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시스템이 정리를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 제가 아까 정리된 공간, 뭐 동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제자리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리. 네. 제자리. 물건은 어디에 둬야 된다? 제자리에 둬야 된다. 그래서 신발장이 라벨 같은 게 붙어 있는 명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제자리 시스템인 거죠. 제자리 시스템. 어떤 집은 스스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가 현관 앞에 서가지고 야 신발 여기다 놔. 뭐 두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펠티시 같은 걸로 신발 모양을 가족 수에 맞게 만들어놨어요.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둘째가 와서 신발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알죠. 예, 맞네요. 그리고 발이 잘할 텐데, 이 집에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나갈 때 신는 신발만 두기입니다. 그거 괜찮다. 깨끗하네. 어떤 집 가면 현관을 문을 열면 못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맞아요. 네. 슬리퍼도 있고. 깽깽이처럼 가야 되고 신발을 어디다 벗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리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는 신발만 두기. 자, 이 집은 유치원처럼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아이들도 정말 어린 아이도 자기 이름 못 써도 못 읽어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표준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곳인데요. 뭐가 있나? 또 혹시 안 먹는 반찬 뭐가 있나? 애매하게 무슨 조리도 되지 않는 거 먹을 수 없는데 그냥 이 바구니 하나만 딱 꺼내서 먹으면 되네요. 먹고 나면 제자리. 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아내가 오빠가 알아서 밥 해 먹어 그러면 없죠. 막 찾다가 여기 몰라 하고 라면 끓여 먹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꼭 라면 먹는다고 혼나요. 없어. 라면 끓일 때 30분. 그렇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입은 옷은 도대체 어디다 둬야 돼요? 맞아요. 이거 빨 것도 아니고 겨울인데 뭐 한 10번 넘게 입을 수 있다. 맞아요. 그거 어디다 둬야 돼요? 보통 어디 있어요? 옷걸이 사가지고 놓잖아요. 뭐 그냥 소파위에 두기도 하고요. 그렇죠. 식탁 의자 그냥 옷걸이처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집이. 그냥 방바닥, 침대 위, 옷장 대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냥 이 바구니 하나를 거실에 두었더니 가족들이 위에는 압박한, 두 번째는 뭐 온막한, 그냥 이렇게 홈웨어 같은 거 다음에 또 입고 가야 될 수 있는 거 아직 세탁하기 전에 옷들을 두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옷들이 애매한 공간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용어인데 이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넛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넛지. 의미는 그냥 옆구리를 살짝 찌른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까 훈수 두듯이 지적하듯이 막 잔소리하듯이 하기보다 쉽게 내가 그냥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의도되는 거. 이게 바로 넛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넛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정리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정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스템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시 보관함을 만드는 거예요. 임시 보관함. 보관함이 아니라 임시 보관함.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애매한데? 이거 좀 고민되는데? 그냥 거기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바구니에 두는 거죠. 핵심은요. 그곳에 두지 말고 그 공간에서 빼라는 겁니다. 이 바구니에다가 그래 그건 한 달 동안만 고민하자. 아까 5년이라는 시점처럼 한 달 정도 고민해서 쓰면 그 기간 내 쓰면 빼면 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그 바구니에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버린다. 기부한다. 뭐 판다 이거죠. 그게 임시 보관함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겁니다. 타이머? 타이머는 보통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쓰고 주방에서 뭔가 좀 전문적인 요리 때 많이 쓰는데 이걸 정리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욕실, 화장실, 세면대, 그냥 뭐 내일도 이따가도 또 양치할 거고 이러니까 정리 안 합니다. 어떤 분이 타이머를 사용해서 한 5분 낮추고 그냥 욕실을 정리한 거예요. 5분 이내만 정리하겠다. 그냥 5분 그냥 귀찮지만 뭐 한 5분 정도만. 이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욕실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타이머를 사용해서 삶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도 타이머를 적용했을 때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타이머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신호, 끝 신호.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뭔가 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뭔가의 압박? 스스로의 압박이겠죠? 세 번째는 5분 동안 딱 정리한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했네. 기분이 좋네 정도예요. 정말 미세할 수 있겠지만 이 기분을 스스로의 보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든 아까 뭐 요리든 이럴 때 타이밍을 맞추는 것처럼 정리에도 이 타이머가 정리를 실제 시작하든 끝내든 뭔가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바로 기록입니다. 뭐 쓰다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뭔가 인지하고 이거보다 뭔가 이렇게 좀 행동하게 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잊혀질 수 있는 내용도 좀 더 오래 기억하게 하고 내 삶에 뭔가 되게 중요한 어떤 습관이 되고 또 중요한 기술이 되기도 한다. 네. 이걸 정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뭐냐면 내가 정리를 실천한 날 아까 하루에 15분씩 했다. 혹은 주방 욕실 같은 거 정리했다 했을 때 달력 같은 데다 기록하는데 쉽게 기록하기 그냥 S 표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뭔가 100일 기다리듯이 그리고 나니까 한 달이 딱 지나니 한 2번 정도 펑크 냈네. 네. 다음 달은 다 채워야지. 네. 이게 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그래 요거 하는 맛이 있네. 요거 하는 맛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좀 더 정기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팁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가정을 다니면서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처럼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자, 3가지를 제가 제안 드릴 텐데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좀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가구 옮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가구를 정해서 이 가구 어디다 두지? 같이 가족들이랑 상의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걸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데 혼자 해야 된다면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장롱을 옮길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집에서는 피아노 아이방에 있던 것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썼던 피아노를 그날 저녁에 아이가 거실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방에 있을 때는 안 썼는데 희한하게 거실에 있을 때는 쓰는 거죠. 자,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는 부모님한테 뭔가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미션은요, 신발장 정리 미션입니다. 가정에 정말 많은 정리 공간이 있는데 제가 신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외출했다가 퇴근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자, 신발장을 열고요. 그냥 한 칸을 정리하는 거예요. 안 신는 신발 있으면 버리고 팔고 필요한 사람 주는 거죠. 뭐 불편한 신발, 해진 신발, 세탁이 안 되는 신발처럼 그냥 딱 한 공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방 정리 미션인데 사실 주방이라는 공간이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인데 우선 주방을 공간 중에 버려야 될 물건부터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굴비를 발견했어요. 네. 와, 이거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저녁에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동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이 돼서 굴비를 딱 꺼냈더니 거의 굴비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얼음이 나온 거예요. 네. 당연히 굴비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뭐였냐면 그냥 냉매예요. 냉매. 아이스팩 같은 거죠. 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데요. 알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나는데 이 건물이 무슨 폐허처럼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도 안 사는 곳인가? 네, 라는 생각이 뭔가 좀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이런 뭐 폐허가 된 건물에만 존재할까요? 실제 이 법칙에 의하면 네. 어떤 곳이든 깨진 유리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전봇대 옆에 누가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누구든 막 버리게 되잖아요. 네. 버리는 줄 알고. 네. 정리가 필요한 이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바로 우리 집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다. 실제 깨진 유리창이 아닌 것이죠. 네네네. 어떤 사람에겐 20년 동안 읽지 않았던 전공서적일 수도 있고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한 번도 손이 안 간 고급 옷일 수도 있고요. 있어요. 네. 뭔가 고친다. 뭐 이렇게 좀 손보고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이게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어디다 누구 팔거나 줄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물건이 결국은 정리에 혼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리의 기술을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좀 알고 지내고 그냥 내가 뭐 좀 알겠다 이 정도에서만 이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좀 둘러보시고 혹시 내 옷장에 주방 서랍장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실천하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뭔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